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리는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나만 아는 정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타짜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그 화투 치기 전에 그 룰 미팅을 합니다. 그 룰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평 없고 상한선 없고 속이기 없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화투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딱 맞죠. 금융시장에 깨평 있습니까? 돈 많이 잃는다고 누가 돌려줍니까? 금융시장에 상한선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많이 돈을 벌거나 잃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금융시장에 속이기 없습니까? 글쎄, 그건 한번 보시죠. 금융시장에 속이기라 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사기입니다. 뭐 없는 거를 있다 그러고 사지 않은 거를 사고 뭐 물건이 없는 거를 팔고 진짜 사귄 게 있고 그거 말고 스페시픽하게 중요한 거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이게 금융시장에서 속이는 겁니다. 그럼 내부자 정보는 뭘까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특정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얻는 정보가 내부자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NH 공무원이 접하는 새로운 개발 지역 정보. 이게 내부자 정보입니다. 이런 걸로 땅 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자기 회사가 큰 거래를 곧 성사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내부자 정보입니다. 내부자 정보는 이용을 하게 되면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결과에 관계없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범죄일 뿐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금융 선진국일수록 심각하게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절대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고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뭐 내부자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내부자 정보가 있다 해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거래하는 시장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는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남들이 하는 것까지 내가 막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규칙은 지켜주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선진국이 좀 후진국보다는 규칙을 좀 지키겠죠.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 없는 시장보다는 지켜질 겁니다. 매크로의 스페큘레이션 하는 것이 마이크로의 스페큘레이션 하는 것보다 조금 그 내부자 정보의 개입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큰 회사가 있고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작은 회사가 다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회사면 상대적으로 큰 회사에 비하면 규정이 좀 미비하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명은 분식회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는 분식회계가 아니래도 회사가 작으면 각종 편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CB를 이용한다든가 BW를 이용한다든가 콜업을 CB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대주주가 할 수 있는 편법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뭐 회사가 잘 되면 100% 손해가 나도 100% 내가 손해를 보면 되는데 회사가 잘 되면 이런 편법 때문에 나는 20% 50%만 이득이 되고 회사가 안 되면 100% 손해 보는 게 아니고 200%를 손해를 본다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원칙은 이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회사만 거래를 합니다. 10조 이상이라 하면 뭐 엄청 큰 회사 같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합쳐도 40개가 넘게 있습니다. 주식 종목을 한 40개 하면 되지 꼭 뭐 100개, 200개, 1000개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고 중소기업은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에 투자할 때는 더 큰 금액을 해도 되는 거죠. 큰 금액을 단기로 투자하는 거죠.
중소기업이 할 때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작은 금액을 해서 장기로 투자하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데 실제로 보실까요? 중소기업의 장기 투자, 소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에 더 큰 금액을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동성의 함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별로 안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누구는 뭐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예를 들으면서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작전주의에 걸려들게 되고 그야말로 나의 투자가 원칙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운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시장이라면 오르고 내리는 게 딱딱 반반이겠죠? 모든 정보가 현 시세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아는 정보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나만 아는 정보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는 정보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했다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고 저는 감옥에 갈 것이고요. 남한테 나만 아는 정보가 누가 너만 알아? 그리고 가르쳐줬다면 그거는 다 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는 다 공유되는 것이고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내부자 정보는 절대로 이용해서 거래하시면 안 되고 남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